오늘 고민드릴 거 잠깐만요. 네. 있어서 네,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형사님께서 추천해주신 대로 이게 그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 버전 그 로라로 그 시간을 단축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500스텝 할 때는 10분 조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0 스텝 3000으로 했을 때는 한 30분 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단축됐는데 이게 500 했을 때 검을 든 광개토 고려 왕을 이제 출력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그림체는 안 나왔고요. 이 부분은 그 지팡이를 든 김구인데 그런 김구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0 스텝으로 늘려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동일한 프롬프트입니다. 위에 거랑 이게 고려 왕인데 검을 든 고려 왕인데 저희가 원하는 그림체는 안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김구인데 네, 저희가 원하는 그 그림체가 안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그 500 스텝으로 부족해서 3000 스텝으로 다시 시도해봤다 외에 네. 더 결과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한 시도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따로 잠시만요. 따로 한 게 없으면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시간이 네. 한 2시간 정도 쓰신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결과를 내는데 데이터셋 구축하는 데는 한 3일 정도 걸렸고요. 네네. 그 다음에 훈련하는 데는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다.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셋 구축하는데 3일이 걸렸으면 네. 어떤 거 하는데 3일 걸린 거예요? 한 인물에 대해서 한 2개에서 5개 정도의 만화 그림체 이미지를 저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진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묶는데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이제 파인 튜닝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뭐가 되냐면요. 이게 AI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취업을 하시던 아니면 당장 앞으로 심사위원을 이제 대면을 하던 이제 이것이 이제 AI를 이용한 프로젝트고 단순히 AI를 이제 그냥 붙이고 끝이 아니라 AI에 대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데이터셋 구축과 그리고 데이터셋 구축을 어떻게 해야 이 결과물이 잘 나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잘 나오는구나 같은 이제 경험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경험들을 해왔다, 이제 프로젝트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문제로서는 만약에 이거를 그냥 파인튜닝 해봤는데 안 돼요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뭐냐면요. 그럼 AI를 할 줄 안다는 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세 분께서 하실 말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결국 어쩔 수 없으면은 상용화된 그것만으로도 뭐 결과물을 낼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필을 못하진 않겠죠. 결국에는 뭐 쓸 수 없는데 뭐 억지로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파인 튜닝을 해서 하는 게 더 결과물이 좋을 거라고 보통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왜 상용화된 걸로 이제 끝났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상용화된 걸 한다고 한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AI를 잘 상용화된 모델을 사용하되 단순히 프롬프트가 단순하게 그냥 이거 하고 끝났어요. 로 끝나면 안 되고 굉장히 세밀하게 노하우 같은 게 뭔가 집약이 돼 있다던가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 많은 수많은 고민이 보여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네, 제가 지금 제 목소리가 다급한 이유는 상상을 해봤을 때 이제 가까이는 이제 심사위원님들을 만날 때 발표를 해서 심사위원님들을 만날 때 아니면 뭐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누군가에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걸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여기서 좀 치열하게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일단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순신하고 딱 끝나버리는데 그리고 이제 뭐 팔을 들고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데 그 지금 이 프롬프트와 이미지 이상의 연결 관계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저기에 작성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를 모았고 그림 데이터를 모았고 이 그림 데이터에 적합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짜야겠다라는 고민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이순신이라는 거에서 유니크하지도 않고 첫 번째로는 저게 유니크하게 해서 어떻게 뭐 해야겠다라는 시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저 그림체에 걸맞게 좀 그림에 대한 정보 같은 게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서 뭔가 잘 조합이 돼서 이게 학습이 잘 되도록 노력을 했다 같은 게 있어야 해봤는데도 안 돼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그린 건 둘 다 적절히 잘 사용하는 건데 지금 이걸 만약에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쉽지 않아요. 상용화된 이것만으로 우리는 AI적 역량을 막 엄청 잘해요 같은 거 하려면은 프롬프트를 완전 막 잘 설계해야 되는데 그걸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프롬프트 잘 그거 해서 그림이랑 프롬프트랑 같이 짝 지어서 이제 학습을 시키실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잠깐 샘플 몇 개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이게 받아온 거를 쓰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든 겁니다. 만들고 허깅 페이스에 올려가지고. 네. 이게 이 텍스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텍스트가 일단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자세랑 의상이랑 이름이랑 시대를 반영해가지고 이 그림을 묘사했었습니다. 직접 쓰신 거예요? 저 구절을? 네, 제가 직접 썼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접 쓰셨을 때 기준이 어떤 걸 쓰셨어요? 그, 일단 상반신, 하반신, 상반신만 나온 경우는 상반신이다라는 걸 넣어줬고, 자세랑 그 상반신인가 전신인가랑 그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시대, 어느 시대의 장군이었는지, 그 다음에 자세, 그리고 복장 같은 경우 특이한 게 있다면 그것도 넣어줬습니다. 모자를 썼거나 안경을 썼거나 뭐 칼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말을 타고 있다던가. 그 다음에 표정이 좀 독특한 표정이면 뭐 인상을 쓰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그런 거는 이제 해줬고, 특히 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옆모습,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거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의 어느 측면이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근거가 보통 SD 디퓨전에서 나온 걸 근거로 그러니까 보통 SD에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같은 예시들이 많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결과물을 참고를 했을 그것과 이제 스타일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구성 같은 걸 맞춰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SD가 어떻게 프롬프트와 이미지가 짝지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한다를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있었는지 어떤 거를 참고를 하셨는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의상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말이 되니까 이걸 표현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AI적으로 프롬프트가 잘 작성된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안 된 거니까. 그 기준을 세울 때 스테이블 디퓨전 기준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저희 팀원분들이 그 상용화된 모델을 쓰면서 그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보시고 어느 거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베이스라인을 세우고 만들었었거든요. 프롬프트를 만들 때. 그러면 제가 신경 쓰이는 거 몇 개를 말씀드려보면은 네. 일단 저 인물에 대한 그거가 좀 유니크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조선이나 저 시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잠깐만요. 15초만 잠깐 팁을 줄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로라를 학습시킬 누군가가 로라를 학습을 시킬 때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또 하는가를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정답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좀 해야 좀 잘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예시 같은 거를 참고할 만한 게 몇 개를 보셨는지를 좀 보시니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학습을 했는데 잘 된다 안 된다로 끝나면 안 되고 이 텍스트를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했더니 잘 된다 아니면 이렇게 했더니 잘 되고 이렇게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색상을 유니크한 아이디로서 집어 넣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 같은 거에 대한 분석 같은 게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텍스트에 대한 예시 자체가 일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에서 이게 일단 3일 동안 이걸 했는데 이걸 하고 학습 시간을 2시간, 그러니까 학습을 시도한 게 한 번, 몇 번 안 됐으면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지금. 기껏 데이터를 모았잖아요, 지금. 모았는데, 이제, 한 번만 쓰기에는 아쉽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으면, 부탁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떻게 들렸나요? 진성 일단은. 일단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프롬프트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시도가 좀 적었다. 네. 그다음에 사실 팀원분들은 다른 팀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이게 이 프로젝트가 이제 모델을 얼마나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지 그런 프로젝트라 저희가 뭐 모델을 건들지 않고 상용화된 모델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네, 팀원분들이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 심사하시는 분들을 선택할지 네,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좀 더 구조나 양식 같은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시도도 여러 가지로 해보고 그다음에 이 모델에 맞는 프롬프트가 뭔지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프롬프트가 뭔지를 넣을 프롬프트가 뭔지를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현상적인 것만 보면 이런 거고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은 되게 꼰대스럽게 되게 들릴 수가 있어서 일단은 조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결국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영역이고 이런 거랑 별개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정말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고민을 했고 집요하고 이런 것들이 묻어나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플러터 쪽은 못 봤지만 뭐 그런 거에서 차라리 그게 보이면은 굉장히 다행인 부분이고 네, 일단은 AI 상용화된 모델을 3단계로 일단 나눠볼게요. AI를 사용하는 수준을 첫 번째로는 상용화된 모델을 그대로 그냥 붙이기만 한다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걸 파인 튜닝을 하거나 제 자기 서비스에 맞게 적절하게 좀 교정을 한다 같은 게 2단계라고 볼 수 있고 3단계 같은 경우에 아예 연구단으로 들어가는 건데 보통은 이런 게 뭐 현실적인 문제로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은 2단계까지 어느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뭔가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AI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런 맥락으로 이런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잘 해결이 되겠지 같은 센스를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끝이 있었으면 좋겠어. 더 얘기하면 너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네, 그렇고 그러면 행동 네, 한번 쉴게요. 한번 턴을 쉬면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진성님 말고 다른 분.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네. 확대를 할게요. 어떻게 좀 괜찮죠? 네. 여기 제외하고 여기 밑에 두 개를 볼게요. 첫 번째는 저번에 우리 공유했던 거, 컨텐츠 생성 규칙에 위배된 현상. 혹시 형선 기억나시나요? 인물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로직이 제미니에서 생성한 사례 요약 결과를 한 컷으로 딱 만들어 주는 건데, 거기에 인물 정보가 포함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예 이미지를 생성해 주지 않는 문제. 그 부분에서 형선님께서 좀 대체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려 하셔가지고 요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해 봤는데, 자세한 것은 코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현상 실험한 결과 일단 한 68번 정도를 실험을 했었어요. 근데 저렇게 하니까 이미지를 생성해 주지 않는 경우는 없었어요. 대체하는 방식, 뭐 인물을 대명사를 써가지고 다른 식으로 대체하는 방식, 그런 건 없었는데, 문제는 또 모델 같은 경우 달리3 모델과 구글의 이미젠3 모델 두 개를 썼었는데, 둘 모두 어떤 컨텐츠 생성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미지를 잘 생성해줬는데, 달리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명시, 여성이나 또 인종을 변환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흑인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료 요약 결과를 보면은 이미지를 한 컷으로 요약을 할 때 장년실이 뭐 조선의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빨리 전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한복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그 한복이라는 것이 이제 여성을 만나면 여성의 한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현상들,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복식, 그런 것도 식별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주신 게 이 부분, 대체해서 표현하는 것들, 달라진 것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자료를 요약할 때 한 컷에 들어갈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그 사료를 이렇게 주제로 삼고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어떤 백그라운드, 시대를 딱딱 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 특히 왕 이름, 신하 이름이 들어가면은 이미지를 생성 안 하는 것이 식별이 되어서 인물 이름을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좀 왕이나 신하 등 이런 걸 표현을 해봤어요. 뭐 세종시대, 뭐 정조시대 이런 것들이 아예 표현되지 않게끔 그렇게 프롬프트 넣어서 한글이랑 영어를 썼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된 결과는 이렇게 응답을 주는데, 여기 68번 정도를 했을 때 인물 정보는 계속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식별을 했는데, 이제 여기 이미젠3 모델, 달리3 모델인데, 요 이미젠3와 달리3 비교해보면 이렇게 달리3 같은 경우는 똑같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두 모델이 요 숫자 있는 것은 그냥 크게 제가 문제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적합하지 않은 의복이나 영모 입은 것들, 마찬가지로 약간 중국풍, 또 배경이 너무 과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식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좀 다르게 생성을 해서 프롬프트 다르게 생성해서 또 시험을 했고요. 이미지 3 같은 경우에 또 인물이 구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생겼어요. 한 컷을 요약해야 되는데 장례실이 빠져버린 거죠. 장례실이 어떤 업적을 가리키는 어떤 과학기구들만 표현이 되고 구도에서 벗어나는 경우. 달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뭔가 적합하지 않는 의복, 양식 이렇게 또 성별이 바뀌는 경우. 지금 이분도 약간 보면은 인종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것이 식별이 되어가지고 여성으로 또 나오는 경우, 복장도 근현대적인 것들 쓰는 경우. 그래서 프롬프트에다가 뭔가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나? 이 장영실에 대해서 성별을 모르나? 그런 것 싶어서 조금 정확하게 제가 좀 지칭을 해줬어요. 만약에 장영실 인물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다면은 어떤 정확하게 또는 그녀로 표현을 하게끔 좀 구체화 시켜줬어요. 프롬프트를 인칭대명사를 대체하는데 또는 그녀로 표현하게끔 바꿨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계속 적합하지 않은 것들 식별되었고, 계속 여성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사실이라는 어떤 정보를 또 넣어봤어요. 뭔가 장영실이라는 사람과 실제 달리라는 모델이 생성해주는 그 성별이 사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이 아는 것은 좀 다르지 않도록 좀 프롬프트를 넣어봤고요. 똑같이 생성을 해서 근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느낀 건 달리하는 모델이 학습할 때 어떤 장영실이라는 사람의 성별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식별되는 이유는 제가 장영실이라는 이름을 뺐기 때문이죠. 장영실이라는 이름을 넣어버리면은 보안정책 위반이 되고, 그것을 인칭대명사로 바꾸니까 얘가 식별을 못하는 과정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뭔가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제가 생각이 든 거는 이런 남자를 어떤 만들어주는 어떤 시드 번호를 고정을 해서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계속 남성으로 표현되게끔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시드 번호를 남성인 것을 받아서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줬고요. 처음엔 남성인 걸 생성하는데 이것도 계속 생성하다가 또 여성이 계속 나오는 거, 계속 또 흑인이 나오는 거. 뭔가 시드 번호를 하나밖에 안 해봤지만은 이게 성별이나 이런 것들 식별을 하는 데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일단 그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은 결과물은 점점 더 좋아진다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좋고, 그리고 달리 3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젠 3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고,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만약에 장영실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검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롬프트 설계가 그 일반화된 거에도 적용이 되도록 고려해서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가 우려가 돼요.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다른 사료에도 적용될까 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문제가 생겼어요.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장영실에 대해서 요약을 해줘서 그에 대한 사료 정보를 받아서 한 컷을 요약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달리보다는 이미진3가 뭐 제가 설계한 프롬프트 내에서는 어떤 설정이 더 있다. 68개의 이미지 대해서는 이까지는 괜찮은데 요 접근 방법을 일단은 형사님이 처음에 우리 멘토링 할 때 특정 사건에 한번 접근해봐라 집중해서.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이제 요거를 일반화 시켜야 되는데 이순신 같은 것들 한번 넣어봤어요. 네. 이순신 같은 네네. 경우는 보통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이 사회 요약을 다뤄보면 보통 전쟁이 나와요. 전쟁 스토리가. 근데 그 전쟁 스토리 자체가 정책 위반이 돼요. 폭력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막 침공을 하고 침투를 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서 어떨 때는 이미지를 좀 생성해 줬다가 또 어떨 때는 저해가 되고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이미젠3가 사용하는 시드 넘버가 오늘 하나님 특별했었고 시드 넘버를 해서 그 시드 넘버를 고정을 해서 어떤 폭력적인 것들도 표현에도 좀 우회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아니면 그런 것들 다 빼야 되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님 저번에 네거티브 프롬프트 알려주셨잖아요. 네네네. 여기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지금까지 식별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순신인데 지금은 여기 모자 빼고는 뭐 뒤에 불타는 부분 보이시죠? 이런 네네네. 것들이 조금 거부감 있나 봐요, 이 아이가. 뭐 포탄이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일반화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해서 좀 우회하는 방식을 표현을 강하게 하는 것이나 약하게 하는 것이든 그걸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심사위원님께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거기서 원하는 인물을 쳤을 때 이게 일반화적으로 해서 잘 나온다 같은 걸 보여주는 최고고요. 일단 그 장영실에 대한 그 작업물에 대한 거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거가 일단 좋아요. 일단 좋은데 딱 그걸 보여줬을 때에 당연스럽게 딱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일반화가 되나요? 같은 질문이 분명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일반화 같은 것은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 단계까지는 맞다. 그래서 불특정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뭐 100% 다 된다를 바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둥글둥글하게라도 적용이 되더라 같은 일반화는 확보했다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보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게 원하는 부분이 맞나요? 방향성이? 일단은 나오는 게 우선. 두 번째는 항사님 말씀하신 어떤 일반화. 프로젝트 기획을 할 때 장영실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빨간색 옷 입고 이렇게 있는 장면. 근데 그것들 장영실에 대한 기록은 많아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작업하는 모습들을 좀 어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장영실뿐만 아니라 글로만 기록되어 있던 다른 어떤 역사 사건들 상사님 말씀처럼 일반화된 과정을 보여주면은 그 프로젝트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게 기획 의도였고 네 이제 말씀하신 거 그 어느 정도 상식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작업하는 과정이 트레이닝을 해서 한다. 뭐 진성님이 지금 트레이닝을 혼자 하시면서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 그냥 거치게나마 이미지를 모아서 드렸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저희가 지금 뭐 잘 모르기 때문에 파인 튜닝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런 이미지 스타일 이런 것들 잘 학습된 모델을 쓰는 게 맞을 것인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고요. 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진성님은 진성님 나름대로 지금 트레이닝 하고 있고, 또 하나님 같은 경우는 저는 한 컷에 요약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사료를. 근데 하나님 같은 어떤 사료를 어떤 소소의 전개 과정처럼 뭐 발단, 절정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나의 컨텍스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또 보고 계세요. 그런 것들 과정에서 이제 형사님 말씀하신 일반화가 되면은 저희는 그 프로젝트 성공이라고 봐요. 그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좋습니다. 제가 파인튜닝 쪽에를 좀 강조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괜한 중원 부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파이어베이스랑 패스트 API를 왜 그걸 썼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요 라고 써버리면은 점수가 깎이는 거 아시죠? 왜 이런 이유에서 이걸 선택했다가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을수록 좋다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특히나 상용화된 모델을 쓰는 거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좀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이거 결과를 쓰는 게 맞아요. 이게 합리적인 건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냥 편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뭐가 없으니까 그냥 했지 라고 이제 여겨질 수가 있으니,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SD에 대한 시도를 하고 이제 일반화를 하는 걸 더 시도하길 바라고요.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좀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한나님이 기획자 쪽으로 지향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아, 예. 그러면은 제가 기획에 대한 전문적인 대단한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것을 이제 향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염두에 두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하셨고, 이제 이 기획자로서의 역량은 예상되는 바는 어떤 것이 이제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가, 혹은 이런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개발자들, 그러니까 원래 당연하지만 다른 직무들끼리는 괴리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기획자가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그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런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 기획자를 이제 준비를 더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그런 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향후 기획자로서 지원을 한다 했을 때 예상되는 면접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들어오는 게 기획자가 맞느냐? 아닌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기획자라는 게 기획서를 잘 쓰는 능력도 있지만 그 기획서를 잘 수정하는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네. 개발자나 다른 팀과의 그런 걸 이거를 잘 이제 교류를 해서 잘 네. 버무려 가는 그런 것도 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프로젝트만 잘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은 한나님도 한나님의 그 기획적 역량 같은 걸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좋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니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면 다행인 거고요.
아니면 어려운 게 있으면은 뭐 저한테 한번 여쭤보셔도 되고요. 네, 저는 약간 그 하면서 뭔가 그 예상과 다르게 어떤 예를 들어 뭐 오픈소스 같은 경우 지금 진성님이 하시는 부분은 지금 시간이랑 그런 어떤 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API 상용화된 모델을 찾아서 그래도 좀 기획과 의도에 맞는 어떤 그 일반 아까 돌비님이 말씀하신 뭐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생성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오픈소스이든 그 상용화된 것은 지금 일단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일단 최대한 그 결과를 뽑을 수 있는 거라면은 뭐 기획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서 그냥 무조건 뭐 오픈소스를 파인튜닝하고 이런 거를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오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최대한 또 지금 상용화된 모델 맞춰서 뭐 플로터 앱이라든지 그게 시간이 다 걸리는 부분들이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또 간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약이 많더라고요. 뭐 단순히 상용화된 모델이 그냥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아까 전에도 뭐 프로타라는 얘네들도 한 프롬프트에 많은 양의 뭐 그걸 요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쿼터 같은 오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고 플러터 앱을 개발할 때도 뭐 개발할 때 이슈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기획적으로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잘 그래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잘 끌고 가는 동시에 기획자로서 결국 기획자로서 그 예상되는 질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지금 기획력의 역량 같은 걸 잘 쌓고 있느냐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점검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점검을 잘 해봐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제가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 맞는지 좀 궁금해서요. 뭔가 네가 한 행위가 있다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근거와 결과를 좀 잘 연결을 해서 네네네. 뭐 프로젝트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근거와 결과를 잘 연결하는 어떤 과정 그런 것도 조금 지금은 좀 부족하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예, 그것도 맞고요. 어쩌면 제가 제일 못하는 거라서 더 강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결과물은 어떻게든 잘 뽑거든요. 설명을 잘 못해요. 그거에서 제가 피해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잘 못해요, 제가. 지금도 잘 못하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걸 우려해서 이제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는 거고.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결과물도 평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포트폴리오 여러 개 들어오잖아요. 대충 눈대중으로 상대적인 가늠을 하는 거 외에는 결과물에 대해서 이게 좋다, 뭐 대단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물만으로는 그분들은 평가를 내리기엔 조심스러워하는 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왜 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했고 무슨 고민을 했고 어떤 치열한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잘했고 이런 거 전반적인 걸 다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면접이라는 거는 그 포지티브 셀렉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좁은 문이면 좁은 문일수록 되게 고심하면 고심할수록 이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뽑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해버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의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대충 가늠해서 뽑는 것도 있겠죠. 되도록 뽑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뽑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그걸 명확하게 딱 눈에 보이게 1시간 안에 보여주지 않으면은 설득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면접 떨어져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안 보여주면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알죠. 저는 알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알겠지만 어떤 고민을 해봤는지도 알고 막 이랬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잘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딱 보여줘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잊지 않고 그 상기 리마인드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신경 써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그런 부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혹시 포트폴리오 제출하고 뭐 이렇게 이미지 생성 뭐 이런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하셨었나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해주실 수 있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저는 제 포트폴리오 구리고요. 일단 구리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게 많이 걸려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 이런 거. 네, 회사에 그런 거 정보 막 이런 거 들어가 있고 해서 계약이랑 엮여 있고 혹시 그 공개적인 장소에 이제 공유하면 안 되고 해서 회사랑 컨택을 할 때도 이거 제가 만약에 이제 이력서를 보냈는데 괜찮으시면 마음에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으시면 보내드리겠다 식으로 거의 되게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더 연구단에 가깝게 그런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거를 참고하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경력직이라서 오히려 되게 막 세부적으로 막 이런 것보다는 세부적인 거는 면접에서 풀길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세부적으로 짜거나 하면은 그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시선도 있어서 그거를 참고하기가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에 물론 코어는 아니지만 이제 아이펠톤에서 AI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에 뭐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그 영상들에서 많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것들을? 몇 개 못 봤어요. 근데 잘 된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잘 됐다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지 생성 관련한 거를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건 몇 개 없을걸요, 일단은. 그러니까 네. 제가 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라인 드로잉이라는 라인 드로잉이라는 건데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되게 설득력 있게 이걸 전개해 나갔다라는 인상을 많이 제가 멘토링을 했지만 그런 되게 합이 잘 맞기도 했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라인 드로잉을 애초에
그런 걸 하신 분께서 이제 팀 멤버 중 하나로 있어서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그렇게 너무 착착착 들어갔던 거에서 되게 예쁘게 됐어요. 프로젝트. 그런 게 있고 잠시만 또 뭐가 있죠? 제 기억에는 근데 다 그 옛날 거가 생각이 나서 너무 옛날 거로 가면 하는 거 있으면은 네, 그리고 인터랙티브 아트 쪽이어서 파도 소리를 이제 음성화해서 하는 건데 결과물이 막 썩 좋거나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뭔가 이제 결과물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서사가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그리고 꼭 생성이 아니더라도 네. 일단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직접 보시고 이건 잘 됐어, 이건 못했어 같은 걸 직접 평가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못한 거는 네. 아이필 통치 아니어도 참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있을까요? 이미지 생성. 아이폰이 아니어도요. 제가 뭐 그러게요. 다른 이제 공개된 포트폴리오 본 적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미지 생성 관련한 거가 일단 별로 없잖아요. 웹 개발은 훨씬 더 많지만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미팅이 무료 버전이라 지금 예, 예. 곧 종료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긴 해야겠네요. 네. 한번 드려보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 한번 하자면 이게 마지막인데 잘하면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들 한번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제가 막 엄청 난리를 쳤지만 원래 포트폴리오 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힘냅시다. 치열한 만큼 나중에 의미 있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팅이며 결국엔 다 웃으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게 될 거니까요. 잠시만요. 지금 큰일이네. 이거 왜 안 되니? 일단 꺼지는 만약에 꺼질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잘 마무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후 질문 있으면은 디스코드에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네. 막 격식해서 안 하셔도 되고 해도 되고 진성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감이 아직 안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경우에도 계속 질문해서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죠? 이렇게 해서 그냥 카톡 날리듯이 해주세요. 제가 갑자기 바로 안 해도 되니까 안 할 수 있는 건 죄송하지만 정말 편하게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화이팅입니다. 만약에 다음 네 말씀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다음 멘토링이 있으면 또 했으면 좋겠고 또 이외에도 네, 인연이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 감사합니다. 저희 뭐 남나요? 오늘 피드백 저희 받은 거? 그러면
잠깐 한 5분 얘기하고 끝낼까요? 저기 오케이. 집스에서. 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집스, 네, 집스. 선생님, 어떻게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겠어요? 거의 멘토분이 한 번 더 시도하라는 거의. 네, 그거 제가 한번 일단 지금 있는 자료로는 사실 발표에 쓰기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형섭님 말씀대로면은 네, 너무 그 심사위원분들이 댓글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감점 사유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준비한 거 치고는 감점 사유가 되면은 그거만한 공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을 SD로 표현하시던데 맞죠? 네, 네, 맞아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썼는데 그럼 아주 원초적인 질문부터 할까요? 왜 썼느냐 이거 그쵸? 네, 그거에 대한 왜 어떤 우리의 논거 있어야겠고 왜 썼느냐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학습시키는 거 그죠? 네, 네, 이미지 데이터 학습시키 이미지 데이터셋 모으는 거 그 모은 것을 레이블링 하는 거 그 다음에 학습시키는 거 그 다음에 학습된 결과 보는 거 이것을 우리 2번 했어요. 네, SD 모델도 버전 낮은 거 버전 높은 거 맞나요? 진상님? 네, 네, 전 제가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전 기록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충 기억이 나요. 네. 2번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게 파인 튜닝을 왜 했느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멘토링 첫 번째 했을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2트랙으로 할 건데요. 그랬었어요. 비교를 해볼 거라고 파인 튜닝 하는 결과랑 상용 모델 결과랑 보겠다. 파인 튜닝 결과에 대해서 아까 오늘 좀 언급하시기 그러면 결과를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결과를 낫게 하기 위한 과정 그 과정의 어떤 센스 그것이 적용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레이블링 따라서 어떻게 결과를 잘 내게 되느냐 그 비교 과정 실험 과정 그런 것들이 조금 뭐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프롬프팅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참고했느냐 보통 어떤 잘 된다는 프롬프팅 형식이 템플릿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레이블링을 달아야 된다는 것이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걸 참조해서 레이블링을 했는데 결과가 이러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 같고 뭔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액션들에 대해서 왜, why 먼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 조금 더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 네. 혹시 우리 인식이 같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안 해본 것을 오늘 말한 것 중에서 우리가 안 해본 것을 체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리가 액션을 했지만은 그 액션과 과정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 약하다면은 그것을 보충해주는 방향. 뭐 프롬프팅 하는 형식이 있다. 그거 따와서 그대로 다시 좀 저번에 이미지 데이터 수집 모아놓고 이렇게 뭐 정근대, 중세 그냥 나눠서 레이블링을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 해주면 될 거. 그렇게 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는 거. 두 번째는 언어가 어떤 영향 미친다. 그러면 언어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방법. 진성님이 또 그때 영어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어떤 처음에 뭐 영어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하는데 조금
표현이 이상하다 하는 것들 직접 바꿔준 것들 그런 것들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간이 좀 걸렸지만 뭐 학습률 조정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걸 깜빡했습니다. 학습률 조정하는 게 있는데. 뭔가 오늘 말한 것만 해도 꽤 시간이 갈 것 같은데 더 만약에 팀장님이 더 한다 일단은 팀장님이 저번 주 금요일날 한다고 결정하셔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더 한다 하면은 이번 주 그러면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델 학습하고 하는데. 그렇죠. 음, 더 한다 하면은 그래도 해보고 더 한다 하면은 네, 저 혼자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한 명만 담당해서 네 그냥 이건 어찌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상용화된 모델을 쓰기 위한 약간 논리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를 봐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모델을 왜 안 써봤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구두로 답변을 해서 저희가 했던 거 있잖아요. SD를 선택한 이유가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런 걸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냥 뭐 학습을 이렇게 시켜보고 뭐 프롬프트를 이렇게 바꿔왔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아까 그 멘토분이 얘기하신 거, 형사님 얘기하신 거 좀 참고해서 그거 좀 한번 좀 몇 번 시도해보고 네 결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어떤 시도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시도해보고 진성님이 공유 중간중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회의가 필요할 때는 제가 마이크 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아마 회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 정하는 거는 팀원분들이랑 회의를 해서 뭐 학습률을 얼마로 해볼지 그거에 대한 논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혼자 정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 논리를 좀 비교해서 그런 기준점들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에포크 같은 경우 이건 에포크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게 3000 정도 돌렸을 때가 10에포크인데 이것도 몇 에포크를 해볼지 네 그것도 프롬프트도 아까 텍스트 그 이미지 라벨링 하는 것도 네. 연구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쵸. 그 부분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네 일단 베이스라인만 정해지면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 시간 뭐 한 5일이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토일. 아무래도 그래도 형사님께서는 그걸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모델 한번 건드려 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네. 부담을 높였죠. 근데 그만큼 또 플러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플러터를 연동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가 이 프롬프트 미세 조작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성님이 좀 모델 한번 좀 학습하고 뭐 데이터셋 다시 만들어보고 수정하는 거 그러면은 맡아주시고 종윤님이랑 저는 플러터 구현하는 걸로 합치고 그쵸. 이미 어쨌든 상용화 모델 쓰는 거는 결정된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좋은데 팀장님이 조금 더 팀장님이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더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상이 우리가 지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진선님이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식이잖아요. 결과를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인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됐냐라는 물어보는 식으로 진성님이 좀 노력을 해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것 같아요. 하고 시간 얘기하셨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SD 약간 모델에 프롬프팅하는 가이드라인을 찾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팀장님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력해야 될 범위를 딱 정해주는 거죠. 멘토 방향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학습률을 500을 했을 때 결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남기는 거, 결과가 이러한 부분 좀 부족하네. 그 추정 같은 경우는 학습률 좀 높이면 좋아질까 해서 또 그래서 한번 해봐라. 또 결과 또 남기고 이렇게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성님이 혼자 이렇게 막 하시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 거죠. 한 건 많은데 이게 뭔가 우리를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한 건 많은데 뭔가 이렇게 서브 트리가 착 뻗어나가는 그 과정이 좀 복잡하다 그래야 될까? 아까 제가 한 거 있잖아요. 장효씨 했는데 이름 못 넣으니까 여자가 나왔나? 그러면은 이름 대신에 사실관계를 조사를 했으니까 한번 출력해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성별이 좀 그 사실에 기반해서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게도 여자가 나왔단 말이죠. 달리는 그러면은 장효씨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장효씨라는 사람을 좀 과학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여자 남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름 넣으면은 이미지 생성 안 해주니까 그런 거 그쵸? 그러면 이름 안 넣는 방향에서 장현실은 남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시드 고정하는 거 남자만 생성해준 시드를 넣는 거 아니면은 진짜 네가 장영실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성별을 추정을 해서 출력하는 거. 근데 그렇게 전제했더니 후자는 안 돼서 시드 넘버를 했고 다 안 돼서 달린 너는 패기 이렇게 진성님 하시거는 레이블링 작업을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딱 명확하게 이 시간에 클리어하고 내일 할 거 딱 정하고 가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할 거. 뭔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또 이 모델이 참나님은 저는 그냥 프로프트 너무 바라바라 결과를 보잖아요. 네, 모자 이상해. 거북이 나왔어. 이런데 진성님은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하면 기본 하지. 그렇게 근데 이거를 지금 정하지 않으면은 많이 해도 꼬박 밤새도 24번밖에 못해요. 1시간 한 개씩 한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지금 결심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멘토링 받은 것 중에서 아니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식 오늘 멘토님께서 의아해했던 것들 있죠. 모델 학습은 왜 저만큼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 모델을 쓰신 거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하신 거예요? 이미지는 다른 데서 가지고 왔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을 해야 되는 4개도 많아. 하나, 2개를 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부터 할 것인가? 콘서트 텍스트를 뭐라고 했지? 그게 프롬프트인가요? 텍스트를 쓰는 게. 네.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알아보는 게 일단 목요일까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학습시켜보고 결과까지 나오면은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좀 그거 텍스트 부분 뭐 유니크 아이디 써봐라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조선 시대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알려주신 내용들 바탕으로 텍스트를 좀 구성 있게 짜는 방법,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해가지고.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가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그때도 뭐 유튜브 참고해서 하시는 거죠? 프롬프팅은 유튜브에서는 참고는 안 했고요. 근데 이제 동규님께서 맞아요. 그 경험해보신 거랑 분석하신 거를 바탕으로 했는데 일단은 그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 모델에 맞는 거를 또 찾아야겠네요. 스테이블 디퓨전에 맞는. 뭐 달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미젠 3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회사에 가면은 우리 보통 API라 하면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것 중에서 프롬프트 가이드라인이라고 또 있어요. 그 프롬프트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써라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라라기보다는 뭐 이런 거 있죠.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있죠. 네, 맞아요. 그 자세하게 자세하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네. 그 이제 저도 이제 물어가지고 이미지에 들어갈 어떤 핵심이 무엇인가 뽑아내서 그때 진선이가 알려준 거고, 그것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라는 것이 모호해서 잘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우리가 핵심 요소 뽑았고 그걸 바탕으로 테스트를 했고 뭐 고쳐 나갔다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뭔가 자세하게 작성하세요. 그러면 저는 일단 모빌 같은 경우는 프롬프팅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 예시를 한번 들고 와서 제가 생각한 프롬프트에는 어떤 항목들을 필수적으로 넣어서 네.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를 제가 일단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팀원분들께 일단 오후 일단 준비되는 대로 그때 네. 제가 한번 회의를 열겠습니다. 저도 한번 연구해 볼게요. 유니크 아이디 뭐 그런 거 설정하는 것도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메이크 아이디 설정하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팅이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미지에 붙일 라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겠다는 겁니까? 네네. 그게 일단 학습시킬? 네. 자, 그렇게를 하고 그럼 한 스텝 더 나갈까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거잖아요. 네. 여기서 또 가지가 많은데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률 조정하면 또 결과가 다르겠죠? 네. 우리 변인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라벨링을 해서 검토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라벨링을 해서 학습시키고 한 개 변인만 바꿔보는 거죠. 학습률 조정해서 너무 두 개 다 바꾸면은 우리가 그 추이를 알기 힘드니까 변인을 딱 통제하고 학습률만 바꿔서 이미지를 또 비교해보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다 아니다, 거기서 판가름을 하는 거죠. 바로 두 번째는 우리가 해봐야 될 게 라벨링, 이미지 데이터는 안 바꿀 거잖아요. 수집된 거는. 거기에 이제 레이블링 하는 어떤 문구, 단어 이런 걸 좀 검토를 하는 방법, 그렇게 또 학습시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이걸 프롬프트를 넣을 때 영어로 넣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전달될 때 번역돼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번역이 될 때 그 번역된 단어랑 우리가 표현하는 이미지가 일치가 해야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자료를 한글로 받을 건데 그 아이가 번역이 돼요. 근데 그 번역된 단어가 이미지에 레이블링이 되어 있어야지 그 이미지 요소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레이블링한 어떤 결과들이 뭐 번역된 결과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요소와 다른 결과가 출력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맞추는 작업, 번역된 결과랑 레이블링 한 단어나 이렇게 맞추는 작업 뭐 한다면은 그게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변인들 다 통제하고 학습 조정해가면서 또 이렇게 학습시켜보고 그 추이를 보는 과정.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많이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구조를 바꿀 수는 없죠.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거는 진짜 하이퍼 파라미터밖에 없는데 그것을 뭔가 멘토님께서는 좀 근거 있게 이렇게 좀 하길 원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델도 건들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하는 방법이 미세 조정이기만 해서 그런데 거기에
아예 그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저희가 학습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미세 조정이랑은 좀 달라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 제일 뒤에 두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시간이란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젝트의 시간.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부터 했고 구조를 건드는 거는 뭐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일단 수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학습률이랑 에포크인데 어느 걸 먼저 변화시키고 그걸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를 변화시킬지 이것도 논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습률과 에포크 중에서 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학습률을 조정하게 되면 새로 학습하는 애에 대한 비중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은 0.001인데 그걸 학습률을 한 0.001로 바꿔버리면 가중치는 똑같지만 그 이미지의 패턴이 약간 더 많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림체로 바뀌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보고 네, 어느 걸 먼저 변화시키고 고정할지 네, 그 논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목요일날 조사를 하면 늦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해볼게요. 저도 한번 목요일날 뭐 찾아보겠습니다. 하기 좀 늦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올릴까요? 동현님도 모델 프롬프트 보신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맡겨두기가 좀 미안해요. 규모가 있는 제가 지금 프롬프팅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혼자 한다. 혼자. 그러니까 막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아가지고 혼자 한다. 어려워.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는 우리 태스크 있죠. 네. 2차 목표에. 네, 네. 그 프로퍼티 태스크라는 과학에 우리 쌓아놓읍시다. 네. 스테이블 디피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라벨링 설계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나님, 진성님, 저 해서 각자 한 것들 거기에 다 올려놓고 톡을 해가지고 뭐 보든 일단은 그렇게 목요일날은 아침에 그냥 빨리 시도해보고 딱 하나 템플릿 정하고 그것으로 이미지 레이블링 싹 해버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한나님이 계속 통제해 주신 거예요. 이거 닥스 시켜봐. 제일 뭐 기본 설정으로. 근데 우리가 셋이 보는 거죠. 내 의견, 한나님 의견, 진선의 의견 어떻게 나왔어. 그래서 최종 의견, 학습률 한번 조정해보자. 그런 식으로. 학습률 조정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는 진선님께서 조금 제시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학습률 조정한다? 작을수록 더디잖아요. 네. 클수록 빠르고. 그 다음에 뭐 에포크를 조정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어떤 일반화된 성능을 얻기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 프로젝트에 맞는지 그런 식으로 논리 전개해야 될 것 같아요. 얘 보니까 김구가 몸은 김구인데 얼굴은 김정은이라서 안 된다. 이건 조금 덜 일반화된 거라서 더 많이 학습시켰다고. 더 김구 얼굴 닮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전개해 가는 거죠. 아무리 봐도 얘는 김정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잘 남겨서 단계별로 그거 그 자료를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실험하는 것 이게 케라스 창시자도 실험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이론의 횟수. 그렇기 때문에 실험 결과 잘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네. 공유하는 거. 네. 그러면 좀 라벨링 설계하는 거 내일 볼 수 있으면 봐서 오전에 한번 전화하는 걸로 할까요? 좋아요. 잘 해볼 거. 프롬프팅 해볼 거. 근데 그 진성님 그 할 때 영어로 다 써야 됩니까? 꼭?
네, 그 언어가 영어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내일 그러면 좀 그거 볼 수 있으시면 보고 저도 한번 시간을 많이 투자 못하긴 하는데 이제 좀 볼 수 있으면은 저도 좀 봐가지고 저도 네. 한번 조사해볼게요.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요일에 뵐게요. 네.